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이하 도민촉진단, 단장 김기호, 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민촉진단은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 12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는 총 12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경사로 설치 등을 점검하였으며 투표소 설치 위치,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1231개 투표소 중 1101개소 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57개소 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785개소 63%, 1층 이외는 446개소 37%로 나타났으며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 여부는 405개소 89%, 설치 122개소 11%,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시기표대 설치 여부는 904개소 73%, 미설치는 327개소 27%로 파악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무는 설치 1064개소 86%, 미설치 147개소 14%, 수어통역사 배치 유무는 배치 239개소 19%, 미배치 992개소 81%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과 비교하여 투표소 접근성,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여부 90%과 투표 이용 가능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74%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투표소가 투표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무보조원 지원 등의 시정 조치를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 67조의 이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따르면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일부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편의시설을 구비한 투표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는 자신의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에 대한 수정 및 투표소 선정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투표소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한 투표소가 일부 확인되었다. 누군가에게는 투표가 쉬운 일이지만 작은 턱 하나의 휠체어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임시경사로와 사무보조원의 지원이 아닌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와 같은 이동약자들이 어디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 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 온라인 사회적가치 생산품 기획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손잡고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매 기획전을 개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과 11번가를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11번가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마켓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전을 진행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도내 장애인 기업, 여성 청년 기업, 노인 기업 등 10개사에서 생산한 40여 종의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쌀과 한우 등 농산물은 물론 조미료, 영양간식, 화장품 등이 있으며 특히 제품별로 20%에서 30%의 할인 폭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창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좋은 품질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와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 생산품은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자활기관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생산 판매하는 상품 용역을 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유통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 청년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노인 생산품, 민속工예품 등 우수 상품을 선별해 유통 채널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각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내 배너 등을 통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폐공사, 매달 판매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한국조폐공사, 사장 반장식, www.camsco.com가 발달장애 디자이너가 기획한 기념 매달 판매 수익금 일부를 또 다른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아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조폐공사는 서번트 증후군 디자이너와 협업한 천사의 재능 매달 시리즈 판매 수익금 1,500만 원을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푸르메 소셜팜 조성 사업에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천사의 재능 매달은 서번트 증후군 디자이너의 독특한 작품을 상품화한 것으로 조폐공사는 판매 금액의 5%를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고용 회사인 키뮤에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푸르메 재단이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푸르메 소셜팜에 기부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푸르메 재단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키뮤도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로얄티를 기반으로 지난해 발달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조폐공사와의 협업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들과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 서번트 증후군, 서본트 신드롬,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암산, 기업,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폐공사의 기부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한 사업 수익금으로 또 다른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조성 사업에 지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사의 재능 매달은 조폐공사의 세계적인 아빈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푸르메 소셜팜은 푸르메 재단이 경기도 여주에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농업 재배 시설이다.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안정적 업무 환경과 적절한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고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노동여가 힐링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설립됐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둔 푸르메 소셜팜은 현재 38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직업훈련과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되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천사의 재능 매달은 발달장애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한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폐공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의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 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해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apply.잡아버.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의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청년 포털, news.gg.go.kr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정부 대규모 로봇 실증 사업 선정 국비 19억 확보 의료 로봇 복합 실증 추진. 경기도가 감염병 대응 등 의료 분야 로봇 융합 모델 실증에 필요한 국비 19억 원을 확보, 관련 분야 기술 산업 활성화와 의료 현장 내 인력 부족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공모한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에 도가 한림대 성심병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과 구성한 공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은 코로나19 범유행에 의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로봇을 활용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가 추진하는 정보 공모 사업이다. 경기도 참여 컨소시엄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감염병 고령화 등 의료 분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 대응 로봇 융합 모델 실증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제 내용은 한림대 성심병원 내에서 방역 로봇, 비대면 다학제 로봇, 안내 로봇, 물품 배송 로봇, 가정용 모니터링 로봇 총 5종 75대 로봇에 대한 실증을 벌이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사람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역, 물품 배송, 병원 안내, 건강 체크 등의 서비스를 로봇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병원 내 효과적인 감염병 방지와 더불어 의료진 간병인의 업무 경감 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요양병원 상급병원, 병원 가정 등을 연계, 긴급상황 발생 시 원격지에서도 의료진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프로세스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과 확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 로봇 분야 포럼 개최,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 발굴, 기업 컨설팅 지원, 로봇 전문 시스템 통합, 시, 기업 발굴 육성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확보한 국비 19억 원과 지방비 2억 원을 포함한 약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업으로 다종 다수 로봇의 융합 모델을 실증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 분야 실증 수요 발굴 및 로봇 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